어머니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불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학생들이 이제 정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왜곡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찬성하는 또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사무실에는 조국 후보자 힘내세요 격려하고 응원하는 꽃다발이 매일같이 최근 들어 배달되고 있다고 하네요. 김태현 변호사, 전영호 SBS 법조팀 기자와 함께 조국 후보자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검색어 조금 전에 정치op분어 순서에서도 저희가 좀 다뤄보긴 했는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며칠 전부터 이제 조국 후보자들이 이 키워드를 좀 바꿔가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가짜 뉴스 아웃, 그리고 한국 언론 사망 이런 키워드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 검찰 아웃, 뭐 보고 싶다 청문회 이런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일종의 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이 언론 조국 후보자와 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시민 전 장관도 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요? 여기 출연해서 이 언론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던 게 있던데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언론의 의혹 보도가 소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집단 창작이고 뭐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예. 소설을 썼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원래 조 후보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기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기탱천했다. 조국만큼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뭐 명문대 나온 기자들이 화가 났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난 척하더니 하면서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시민 전 장관도 명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 후보자하고 같은 학교 나왔죠. 예. 과는 달라도.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이요? 예. 뭐 이런 거가 유시민 전 장관, 뭐 본인은 유시민 작가라고 이제 불려지고 원한다는데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뭐 유튜브 방송하고 그 전에 무슨 뭐 방송에서 이제 시사 프로 이렇게 할 때도 나름 이제 대중들의 조금 인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어떤 사안을 볼 때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쓰는 언어가 좀 절제돼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작가가 제 기억에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의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 비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들이 이제 말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지금 유시민 작가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 유심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비판함에 있어서 언론이 조금 더 팩트 체크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이 마치 조국 후보자를 질투해서 나보다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저 표현들이 과연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 그 진영의 대선 후보로까지 뽑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품격 있는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심각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제 이제 저도 저 방송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해서 봤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말을 한 것들 중에서 각종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나름의 취재 결과를 가지고 팩트로 반박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은 소설을 쓰고 있어. 뭐 그리스 비극 얘기도 나오고요. 언론은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그리고 뭐 무슨 막장 스릴러로 그러네요. 검찰의 수사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유시민 전 장관의 그 날카로운 어떤 팩트로 인한 지적 같은 거나 반박은 하나도 없어서 어저께 저 유시민 전 장관의 저 반박 중에서 우리가 건질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상당히 또 과격하게 또 유시민 전 장관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저도 기자고 기자 출신인데 유시민 전 장관이 저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또 그러면은 그게 또 이야기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기자사회 전체에서 우리 기자들이 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은 전영우 기자가 이제 기자된 지 몇 년 됐죠? 한 뭐 5년 정도 됐죠. 됐습니다. 예, 기자 일하면서 기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늘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회의도 하고 또 저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도 보게는 되죠. 네. 그러나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한 몇 주 동안 SBS 취재 기자들도 열심히 뛰면서 발로 취재를 하고 또 써서 의혹이 있다. 이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자의 일종의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당연히 언론의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국 후보자도 이런 뭐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문제 제기,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옹호해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본인이 당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유시민 이사장이 또 이걸 또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어제 라디오 인터뷰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학가 촛불 집회에서 서울대학교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참 네. 간략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좀 자유한국당과 연결을 지었는데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한다. 그래서 물반 고기반이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일종의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옆에 뭐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 마스크를 왜 끼고 나왔냐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사실 저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 들을 때 저도 뭐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현장에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직접 보고 와야 보다도 올바른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있는데 또 어떤 이런저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 소속의 또는 야권 성향의 일부 그 정치권에 못납고 있는 분들이 뭐 SNS에 올린 글도 저는 봤어요. 현장에 가 있는 걸 보긴 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항상 모든 어떤 집회에 정치권의 손길이 담기 시작하면 순수성이 훼손되거든요. 서울도 총학생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졸업생과 재학생에 한정한다. 그래서 학생증하고 졸업증에서 검사까지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된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자유한국당 뭐 당의 관련자들이 서울대 졸업생이거나 그러면 저기 갔을 수는 있죠. 개인 자격으로.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 집회를 자유한국당의 뒤에서 무슨 조종을 한다든지 자유한국당이 뭐 당원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새를 키운다든지 그걸 알 수 있는 근거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이사장이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가짜뉴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하면서도 이 너무나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서울대 집회에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어른거린다는 건 무슨 근거죠? 저게 대표적인 가짜뉴스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마 저 발언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어떤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도 저는 배치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마스크 문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떳떳하면 마스크 빼지 왜 떳떳하지 않으니까 마스크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둔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속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요. 물론 저거 한다고 현 정부가 군사정권 해서 잡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부하고 있고 사회에 나가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사퇴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본인의 방어책으로서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그걸 저렇게 폄훼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어쨌든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김태현 변호사 또 개인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화면 한번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 보면은 그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얼굴 저렇게 내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예, 마스크 쓴 학생들도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오늘 저녁에 고려대학교에서 또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고려대학교 촛불 집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와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정당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꼭 공권력에 의한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를 좀 공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하셨는데 인신공격 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 서울대생도 아니고 고려대생도 아니고 촛불 집회가 열리는 대학에 다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젊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 대학생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요. 인정한 거랑 정직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해도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혜택을 받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이 비리를 함께 도왔던 학교 측에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분노의 화살이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해서 그 대학 측에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이 인터뷰를 하게 된 학생은 그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학생인데 서울대나 고려대가 소속 대학생이 아니면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학생증 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집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과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조간인가요? 어제 저녁 8시 뉴스에서는 이게 안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최순실 씨가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의견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냈는데 최근에 이 조국 후보자 관련 또 자신의 딸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보도된 바 있는데요.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최순실 씨가 한 며칠 전에 3, 4일 전에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뉴스를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해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일단 말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자신의 딸을 비판하던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사명감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게는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부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거는 최후 진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이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천신만고의 노력을 해서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은 거저 먹으려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비춰지더라고 자신에게 얘기하더라라고 이경재 변호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이런 최후 진술서에 담긴 의견 또 이경재 변호사에게 했던 얘기 또 혹시 언론 보도 내용 저런 이야기가 사실 며칠 전에도 저희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유라는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땄지 뭐 이런 언론 보도 보고 혹시 저런 걸 쓴 건 아닌지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일부 SNS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긴 해요. 뭐 유튜브 같은 공간에 저도 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뭐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어디선가 그 얘기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내로남불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조국 후보자도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법의 평등이거든요. 내가 이런 잘못해서 징역 면접 받았으니까 당신도 징역 면접 받아라는 이 얘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조국 후보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처벌을 받든지 간에 그게 이제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나도 이렇게 처벌을 받으니 조국 후보자 당신도 받아라.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얼마 받는 거에 비하면 내 죄는 나는 형량이 너무 높은 거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확인돼서 사법 처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사실은 조죽지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뭐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한 이야기 가운데 불법의 평등 이건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참 가슴에 와 닿네요. 내가 이렇게 처벌받았으니 당신도 저 사람도 비슷하니까 처벌받아야 돼. 이건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영 씨, 사실 준영 씨도 이런저런 언론 보도 때문에 많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서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문준용 씨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뭐 아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혜 채용 의혹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좀 일종의 뭐 같은 입장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올렸는데 뭐 기자들한테 말 실수할까봐 숨어 다닌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의 뭐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게 부당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응원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달려드는 기자들에게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숨어 다닌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목소리 내도 된다. 지금은 부모의 싸움이지만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부당한 게 맞다. 이 준영 씨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응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이고 아마도 준영 씨 조금 전에 우리 전용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신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의 중심 인물을 향해서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이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또 일이에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맞는데 저는 뭐 저 문준용 씨의 저 얘기에 뭐 과도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YS DJ 시절만 해도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정치의 한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뭐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문준용 씨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국내 어떤 일에 크게 뭐 관련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 대통령의 아들 신분이긴 하지만 문준용 씨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저기다가 뭐 정치적인 의미를 저는 부여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문준용 씨가 뭐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인간 문준용을 이해를 하자면 인간 문준용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전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문준용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의혹이 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본인도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뭐 언론 취재의 대상이 되었어도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 좀 받았을 일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입장에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일종의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문준용 씨가 또 자신이 이렇게 글을 올리면 또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기사화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 글을 꼭 쓰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준용 씨의 그 글에 담긴 뜻은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변호사 지금 얘기한 그대로 준영 씨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가도 되겠다. 이게 어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층의 뭐 조직된 뭐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보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아마 전용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또 중요한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적 인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또 상당히 냉혹한 검증 과정에서 또 검증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또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8시 뉴스에 나갔던 리포트를 하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진행했는데 좀 관련 증거들은 다 확보하셨나요? 검찰은 오 시장과 비서실장 등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대여섯 개 분량의 부산의료원 관련 파일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부산시 재정혁신 담당관실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에서 노 의료원장 임명 당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료원장은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 시절 조국 후보자 딸에게 6차례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장학금을 준 대가로 부산의료원장이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 지금 부산의료원장이죠. 근데 네. 부산의료원장이 뭐 되는 과정에 혹시 어떤 이런저런 그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 건지, 뭐 혹시 조국 후보자가 개입했던 것은 아닌 건지, 뭐 검찰이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7일에 그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한 20여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 이제 추가로 부산시장, 그러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제 그 처음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거지 뭐 어떤 특별한 게 다시 발견돼서 다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그 1,200만 원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도 이게 임명과 장학금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인데 부산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의료원장을 부산시장이 임명을 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부산의료원장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산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먼저 임명 추천위가 있는데 부산시의회에서 3명, 부산시에서 3명, 그리고 부산의료원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최종적인 임명권이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있던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게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찰이 혹시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발장에 담긴 내용, 또 보도 내용, 검찰은 당연히 고발장, 고소장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텐데 저 과정,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 또 대통령 주치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혹시 조국 후보자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검찰이 이런 부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도 확인이 좀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문건의 확보가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저 관련자들이 사실 어떤 통화 내역 같은 것이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휴대전화나 뭐 자택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오거돈 시장 컴퓨터에서 어떤 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 임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게 저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1, 2년 사이 있었던 일이지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흩어져서 없어질 가능성도 지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아마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는 저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압수수색하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볼까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게 아직 없는 모양이죠? 혹시 오거돈 부산시장 얘기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제 자신은 그 임명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 부산의료원장 임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절차대로 한 것일 뿐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페이스북 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 순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보도국 법조팀의 우리 전용호 기자, 선배죠, 임찬종 기자? 네. 예, 임찬종 기자가 오늘
취재 정보에 하나 어떤 글을 올렸던데 이 조국 후보자의 2013년 트윗 글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조국 후보자가 2013년에 올린 글입니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2013년 5월 30일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 의견 여쭈지 않고 조국 후보자의 글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